적게는 논산시장을 갔다가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그 물건 조금 팔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000원어치 한번 토란 팔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쓰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민주당 1일차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았고 또 거기서 상당 정도의 성취를 해서 이 사회에 기득권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저성장 사회 속에서 작은 기회 때문에 정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계급화되는 사회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소속대학으로 우리가 계급화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본인도 꿈을 꾸고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을 후보님께서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름님 말씀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턱없이 좁은 평수에 거실과 방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부부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짚어보고 단발성 소통이 아닌 주기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회로 창업 중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또 앞으로 공방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세요. MZ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작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크래프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청년 플랫폼은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듣고 당의 메시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될 선대위는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대위로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원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청년 선대위 저와 만나는 첫 모임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또 새로운 민주당의 첫 공식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 선대위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주말인데도 2시간이 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 현장 활동을 중심에 놓겠다라고 결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과 또 당,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 충정에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또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일각의 분노에 대해서 이게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깊이 성찰 반성하고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했더니 혹시 사당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상한 곡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할 때 일정한 평가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핵심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움과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체제에 젖어가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또 혁신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또는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는 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생 실용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반성하는 민주당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음 문제로 두고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에 걸었던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 가중,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또 내로남불식의 남 탓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인 현상 등등 외부 조건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도 반성합니다. 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70%나 환수했다. 다른 단체장이 못하던 걸 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지. 우리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다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항과 방해조차도 넘어서서 국민의 요구하는 바를, 국민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변화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실용 개혁의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저 스스로 여의도 기득권 정치와 전혀 결이 다르게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실적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선출된 후에 그 민생개혁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국민들을 만나면서 이재명 다음이 어디 갔냐, 변한 것이냐, 기득권화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아프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해 보건대 이 거대 민주당의 기존의 관행 속에 젖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청주에 시장을 갔다가 또 그저께는 논산 시장을 갔다가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그 물건 조금 팔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000원어치 한번 토란 팔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쓰겠습니다. 정기국회의 정책과 의제, 그리고 내년 예산안 문제, 또 대선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실천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또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어서 다른 지원들조차 어려움에 처한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뒤로 미루자 손실보상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으로 손실보상 대폭 확대를 제가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먼저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제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그 결과보다 훨씬 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또 집권 여당답게 실력으로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에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습니다. 보통은 민원을 피하고 또 결정을 미루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설명드리고 또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결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불가능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또 처리 결과가 본인들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존중받고 또 신속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곡정비라고 하는 본인들로서는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들인데 그게 불가능함, 불가함 또는 단속의 불가피성을 다 용인하고 스스로 자진철거했던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존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답을 제대로 내고 가능한 것들을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요소수 문제나 또 주택 대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기민하게 우리가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우리의 대안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대출 관련해서 지금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특히 주택 대출 규제 문제는 당장의 민원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 당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선대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결심이 빗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바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저부터 반성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